이어서 문제 또 풀어볼게요. 87번, 89번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시간은 똑같이 6분. 아마 방금 전에 읽었던 것보다는 좀 괜찮을 거야. 쉬울 거야. 자, 선지 절대 보면 안 되고 9번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나랑 똑같이 소재, 뭐고, 맥락 뭐다. 이 형식에 맞춰서 적어주세요. 자, 어휘 보면서 보시고요. 갑니다. 준비, 시작.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20초 슬슬 적어보세요. 자, 5초. 오케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87번 어휘 설명 안 할 거고요. 바로 지문을 피세요. 자, 지문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소재가 나오니까 노란색이죠. 첫 번째 문장 안에서도 although에다가 세모 치고 although가 나오면 부사절이 아니라 주절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although 다음에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강조 아니고요. 주절. 주어는 동사다. 여기 세게 말하기 위함이지. 자, 그럼 읽어볼게요 한번. 자, few of these. 이때 these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받은 건데, 퉁친 건데, numerous identities. 그러니까 누구나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정체성들을 these라고 칭했습니다. 자, few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적어줄까? 부정어야? not이야. 없다는 거야. 이 정체성들 중에서 그 어떤 정체성도 are not salient.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alient는 안 해도 되는 단어야. 거기 아마 써 있을 거야. 의미가 있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at any moment는 어뢰 반응하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정체성은 누구나 많잖아. 예를 들어 나만 해도 얘들아, 나한테 정체성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봐. 남성. 남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남편, 아빠, 강사. 내 친구들한테는 친구죠. 내 선배들한테는 후배고요. 후배한테는 선배죠. 그리고 40대 중반이라는 스윗 영포티의 범위에 속할 수 있고, 그리고 MZ에서 M에 해당되고 Z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까 별거 다 있겠지. 그치? 별거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그래. 너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순간에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정체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it is that 강조구 세모. it is that 이 두 개를 세모 치시고요. 자, 이때 강조구문은 강조하는 게 it is와 that 사이를 강조하는 거야. 요만큼을. 자, 심지어 only when이 없어도 어차피 강조인데 only when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only when이 나오면 종속절을 강조하는 거잖아. 여기 a particular부터 아니구나, a political부터 group까지 여기까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only when 주어 동사를 세게 말할 때 쓰는 거지. that 이하는 바로 오직 이럴 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for instance 세모 예를 들면 되고 있잖아. 그럼 뒤에 예시잖아. 그치? 당연히 예시죠. 이 예시의 시사점은 답변해봐.
뒤에 있는 예시의 시사점은 이 빈칸의 내용일까? only when 주어 동사 여기의 내용일까? 그래 규칙상? 당연히 그 전문장에서 강조한 건 that 뒤가 아니고 only when 절을 강조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그거의 시사점이 뒤에 예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시의 시사점은 빈칸의 내용이 아니에요. only when 절 여기 강조한 부분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that 이하는 강조를 안 했잖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칸을 잘못 뚫은 거야. 사실은 빈칸이 여기 only when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다 뚫어야지 적당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실력이 부족해서 빈칸을 잘못 뚫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읽어봤을 때 여기다가 빈칸을 뚫으면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한 것 같아. 그 이유를 들어봐. 봐봐. 예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similarly 세모 쳐봐. 병렬 구조죠. 그럼 뒤에도 또 예시가 나오죠. 이거 나한테 배웠지? 예시 하나, 예시 두 개가 열거되어져 있고요. 병렬 구조니까 시사점은 똑같습니다. 얘들아, similarly랑 아예 똑같은 단어가 이거였죠? 기억하지? likewise. 이것도 앞에 뒤에 예시가 나오는 병렬 구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시사점은 only when 절의 내용이야. 둘 다 똑같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즉이 나와. 즉, 세모. 그러면 예시 하나, 예시 둘의 시사점을 이제 정리를 해주죠. 그죠? 정리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내용이랑 in other words 다음 내용과 only when 다음 절의 내용은 똑같아야 되죠. 당연히. 예를 들기 전에 시사점이고 예를 들고 나서 그 예시의 시사점을 정리했으니까 똑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없고 원래 여기다 빈칸 뚫어야 되거든? 중심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빈칸을 뚫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예시의 내용을 종합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 강조된 문장으로 푸는 거니까 이 문장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추론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판단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은 쉬운 부분에 그냥 빈칸을 뚫어버린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기다 빈칸을 뚫으면 되잖아. 더 어려워. 여기다 빈칸 뚫으면 더 어려워요. 이 내용을 유측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조차가 어려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빈칸을 뚫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In other words, 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예시의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미안, 여기 안 읽었구나 아직. only when. 오직 어떨 때만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가 영향을 끼칠 때만 welfare, 복지, 건강, 안녕, 행복, welfare. 자, 누구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죠? 특정 그룹의 사람들. 예를 들면 40대 남성이라는 그룹의 어떤 사람들의 welfare,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뭐가? 스윗 영포티를 비하하는 사회적 풍토가 예를 들어서 그럴 때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들아 여기 대미하는 사실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아는 거잖아. 글을 좀 쓸 줄 안다면 전문장이 뭐였어? 우린 누구나 정체성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뒷문장은 뭐야? 그게 중요해지는 순간은요.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순간은 오직 이럴 때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전문장에 근거해서 글을 쓴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요해지는 것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빈칸을 너무 엉뚱하게 쉽게 뚫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앞에 뚫자고 하니까 근거가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틀릴 것 같은 거지. 그럼 여기다 빈칸을 뚫냐?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나마 여기다가 뚫은 것 같은데 자, 좀 이따가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보나마나 그냥 뻔한 내용입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마지막 문장 읽어보자. 마지막 문장. 정치적인 이슈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welfare, 복지나 건강에 행복에 영향을 끼칠 때만.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각각의 정치적 이슈는 calls forth. 얘들아, call forth가 동사야. 동사구야. 동사구. forth는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럼 call 부르다. 앞으로 불러오다. 그러니까 불러내다라는 뜻이야. 불러내다. 그치? 내가 너희들한테 call forth you라고 말하면 너를 불러내는 거잖아. 앞으로. 그치? 자, 불러냅니다. somewhat은 부사입니다. 다소. 어느 정도. 다소 다른 정체성을 불러옵니다. 그쵸? 각각의 이슈들은. 예를 들면 PD수첩에 강사들의 문제 고등학교 교사한테 구매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는 어떤 정체성을 불러낼까? 그 정치적 이슈가 강사로서의 정체성을 불러내겠지. 긁히니까. 그치? 아니면 스윗 영포티를 막 저격해. 그런 분위기야. 댓글에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어떤 정체성을 불러낼까요? 장원의 40대 중반 남성이란 정체성을 불러내겠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이슈는 다소 다른 정체성을 불러내죠. 다른 정체성. 자, 근데 어떤 정체성이냐? that은 identities에 해당하고요. 자, 얘들아 help는 오형식이야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help us, us 정도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일반 사람들이 목적어고요. 자, explain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고요. A. help me do it. 내가 그것을 하는 걸 도와줘 라고 말하는 거죠. 오형식이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똑같죠? 자, 우리로 하여금 설명하던 것을 도와줘. 이 정체성은 뭘 설명하는 걸 도와주냐면 정치적인 선호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 정치적인 선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걸 도와주는 게 그 다른 정체성들이라고 하는 거야. 자, 정치적인 선호인데 어떤 선호냐?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고요. 그럼 대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형용사절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선호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목적어 생략했겠죠. Political preferences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정치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거든.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국회의원이 인터넷에다가 스윗 영포티를 저격하는 댓글을 고소했을 때 징역 3년에 취한다. 라는 법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 내가 선호하는 거야. 긁히니까. 예를 드는 거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치적 선호를 가지고 있거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거를 고소했을 때 3년 징역에 처하는 걸 왜 선호하는 거야? 를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 정체성. 40대 중반이라는 정체성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regarding은 당연히 어디 반응해? 여기 반응해. 명사. political preferences. 정치적 선호에 반응하는 거야. 자, 어떤 정치적 선호냐? 관련된 those issues. 그 이슈와 관련된. 방금 전에 말한 그 이슈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그 정치적 선호를 왜 가지고 있는 건지를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 바로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그 각각의 이슈가 불러낸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일단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있는 건 알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목적어가 있다고 치고 regarding이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거를 잘 못하고요. 학생들이. 두 번째로 그 정치적 선호를 설명하는 정체성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불러낸다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여기다가 밑줄 치기도 그렇고 여기다가 밑줄을 쳐서 이거 읽고 나서 알아맞히기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약간 조금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밑줄을 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나는 너희가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소재 맥락을 강조 문장은 보이잖아. 그럼 적었어야 돼. 어떻게 적었어야 될까? 소재, 많은 정체성, 맥락은 이걸 적거나 그냥 해석한 걸 적는 거야. 정치적인 이슈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끼칠 때만 이라고 적거나 맥락을 아니면 마지막 문장 그냥 해석해서 적거나 마지막 문장 그냥 해석한 대로 적거나 이렇게 내가 한 거. 첫 번째 문장 적었고요. 그리고 맥락에다가는 이 두 문장을 다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 문장 중에 한 문장만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봐요. 1분 줄게요.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봐봐. 1번 정체성이 assumes. 얘들 assume은 내가 믿다 맞다 띠다. 여기서 띠다겠죠. 중요성을 띠는 것은 only when, 오직 이럴 때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것은 요거지. 이 글은 정체성과 관련된 글이니까. 그래서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에 대한 글이니까 생각을 칠 수 있죠. 종교가 라고 하자마자 X시죠. 이 글은 종교랑 관련이 없는 글이니까. 3번 사회가 안정성. 얘들아 스테이블의 명사죠. 안정적인 stability. 스터야 stability. 안정성을 잃어버리냐.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냐 안정적이냐랑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나의 정체성 중에 어떤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중요해지지 않고니까 사회가 안정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4번 사회가 다양성을 지지하는지. 얘들아 사회가 다양한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아예 상관없는 글이죠. 5번 국적. 한번 안 읽을게요. 국적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 중에서 이 사람의 성지 그러니까 많이 쫀 것 같아 내 생각에. 빈칸의 위치도 그렇고 지금 선지도 일단 소재 자체가 정체성과 관련된 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 선지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1번을 고를 수 있게끔 난이도가 좋은 글을 가지고서 난이도가 좀 떨어진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케이 다음 문제 89번. 이것도 그냥 논리 위주로 볼 건데 단어 2개만 좀 볼게요. 어휘를 좀 피세요. 자 밑에 세 번째 얘들아 요거 형용사일 때는 발음이 어야 deliberate 그러니까 deliberate 그리고 액센트는 리에 있어. deliberate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원래 뜻은 이겁니다. 신중한 거. 근데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뜻에서 확장된 게 더 많이 써요. 요걸 외워주세요. intentional 의도적인 거.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 왠지 알 것 같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했다 이거야. 신중한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지? 라고 계산해서 고의적인 이란 뜻입니다. deliberate. 자 근데 형용사는 이렇게 확장된 뜻이 많이 쓰이는데 동사는 원래 뜻이 또 많이 써요. 동사일 때는 deliberate 마지막에 이제 바로 바뀌죠. deliberate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찰하거나 숙고하는 거. 어려운 말로 신중하게 생각하다. 자 둘 다 알아야 돼요. 밑에 tolerance 옆에다가 이거 적어줘야 되나? tolerate 동사 tolerate 그리고 형용사 tolerant. 일단 tolerate가 중요하고요. 저것만 알면 다 상상할 수 있으니까. tolerate이 어휘집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참다 인내하다라고 써있거든. 근데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해. 막 아픈데 참고 있고 막 힘든데 막 견디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야. tolerate은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야. accept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tolerate이야. 그러니까 아픈 걸 참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느낌이야. 자 그러면 tolerant는 당연히 수용력이 있는 걸 거고요. tolerance는 그런 마음이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심이 그거예요. 아픈 걸 참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얘들아 근데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와. 이거 무슨 뜻이게? intolerance 반대말이야.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해. 나만 맞아. 넌 틀린 거야. 나와 다른 다 틀려. 이게 뭐야 얘들아? 편협함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반대는 편협이죠. 편협.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죠. 나도 어른이지만. 자, 오케이. 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글인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장. 소재. 첫 번째 문장 다 읽을 필요 없네. 얘들아, 저번 주 숙제하는데 whichever 세모, however 세모. whichever 복합 관계 대명사, however 복합 관계 부사. 이런 것들이 양보의 부사절을 만들어.
이게 이제 부사절 그 숙제 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부사절을 만들면 주절을 강조한다는 논리적인 의도예요. 해석하면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however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 However handsome he is.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든 상관없이 주어는 동사다.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 동사를 세게 말할 때 쓰는 말인 거죠. Whichever도 마찬가지야. Whichever book you like. 어떤 책을 네가 좋아하든 상관없이 I like this book. 난 이 책이 좋아. 난 이 책을 좋아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whichever 뒤에 however 뒤에 전혀 강조 안 하고 있어요. 이거와 상관없이 라는 뜻이기 때문이야. 자, 여기를 강조하고 있죠. Politics. 정치는 cannot be suppressed. 억압될 수 없습니다. 여기를 강조합니다. 정치는 억압될 수 없습니다. 억압돼선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에 in other words, 즉는 in other words, 즉 그러니까 정치가 억압될 수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을 합니다. There is no end. 끝이 없습니다. 어딜 향한 끝이 없는 거야? 정치를 향했을 때 끝이 없는 거야. 정치를 향한 끝은 없습니다. 아니면 정치를 향했을 때 is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끝이 없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알 수 있어. 정치는 억압될 수 없죠. 똑같은 말이 끝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억압하면 뭐가 있는 거야? 끝이 있는 거겠다. 그럼 대충 거기서는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을 불러오는 게 진짜 도움이 돼. 억압될 수 없습니다. 정치에는 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게, 잠깐만, 이게 같은 말이라면 둘 다 뒤집어도 똑같은 말인 거잖아. 억압을 하면 끝이 있다.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반대 개념의 힘입니다. 자, 어쨌든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소재라는 건 아셔야죠. 정치는 억압될 수 없다. 정치에는 끝이 없다. 에 관련된 글이네요. 자, 첫 번째 파란 색깔 여기 퉁치는 거. 논리를 전개시키겠죠? 읽어볼게요. 자, assumption. assumption은 assume에 믿다란 뜻이 있으니까 belief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믿음은 자, 어디 뒤에 있는 믿음이죠? Those theories. 이 앞에 뭐 이론들이 있나 봐. 이론들. 그러한 이론들 뒤에 있는 믿음은 몇 가지가 주어네.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믿음이 깔려 있는 거야. 그 믿음은 is 된 명사절입니다. 오케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봅시다. 반대는 disagreement is wrong. 잘못된 것이다. 반대하면 안 돼. 잘못된 거니까. 이런 믿음이 깔려 있나 봐. 그리고 consensus. 이것도 알아야 돼. 어휘집에 적어놨어. 합의. 다 같이 agree. 동의하는 거. 합의라고 하는 것은 desirable. 원할 만한 상태. 즉 좋은 상태인 거죠. 바람직한 상태의 things. 상황이다. 바람직한 상태의 상황들이다. 얘들아, things에다 밑줄 치고 things는 것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항상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모든 내용들 이런 뜻이에요. 즉 바람직한 상태의 상황들이다. 모든 것들이다. 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In fact 세워치고 밑줄치고 필기할게요. In fact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얘들아 in fact는 앞에 A라는 문장이 있고 in fact가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거의 안 쓰이고 두 개만 해주셔도 돼요. A의 부연 설명이 이어지죠. 두 번째로는 A의 역접의 내용이 이어지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장이 장어는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면 in fact 사실 장어는 100m가 10초다.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거야. 시사점은 앞에 문장이 되겠죠. 장어는 달리기가 빠르다가 핵심이야. 자, 두 번째로 장어는 달리기가 빠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사실 그는 엄청 느리다. 그러니까 however랑 똑같이 될 수 있어. 둘 다 가능하죠. 이건 내용을 봐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선 지금 2번입니다. 뒤에 내용을 내가 봤으니까 하는 거야. 뒤에 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however랑 똑같이 쓰였어요. however. 하지만 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rarely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적어봐. 부정어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합이라는 건 오지 않습니다.
뭐 없이는 오지 않죠? 어떤 형태의 subtle, 미묘한 얘들아 요건 어휘집에 안 적어놓고 지문에 적혀 있을 거야. 어려운 단어야. 요거 발음은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죠. 여기 션이 아니라 즈니야. coercion 이렇게 있는 거야. coercion. 억압. 미묘한 억압 없이는 합의가 오지 않습니다. 얘들아, 억압을 안 하면 합의가 오지 않는다는 건 뭘 해야 합의가 온다는 거야? 억압을 해야 합의가 옵니다. 근데 이건 내용이 어렵지 않아. 억압을 해야 합의가 옵니다. 자, 어쨌든 억압은 안 좋은 거잖아. 앞문장에 뭐였어, 얘들아? 억압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억압은 억압이 아니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억압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억압을 해야 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얘들 다음 주에 우리 해외여행 갈까? 내가 돈 낼게. 오케이? 다 동의했어. 자, 어디 갈까? 하와이 갈까? 아니면은 일본 갈까? 일본이 낫겠지? 일본이다. 만약 거부하잖아? 돈 안 내 내가. 그럼 너희가 다 네, 일본이요. 그러니까 미묘한 어떤 억압이 있어야 합의라는 거지.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 합의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 억압이 있겠지.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뭔가 억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태의 미묘한 억압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bsence, 부재, 없어. 뭐가 없어? of의 주어라고 적어볼게요. absence of fear, 두려움이 없어. 자, in ing 어떻게 해석한다?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expressing a disagreement, 반대를 표현할 때. 선생님 저는 반대하는, 저는 하와이 가고 싶은데요? 그냥 말해. 돈 안 내도 상관없어. 내가 내면 돼. 반대를 말할 때 두려움이 없어. 이것은 is 출처이다. 자, 5분은 for로 바꿔줄게요. for genuine freedom, 진정한 자유의 출처이다. 좋은 거예요. 반대를 마음껏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사실 나는 여기서 알게 됐는데 얘들아, 합의라는 것은 억압 없이는 오지 않는다. 억압해야 합의가 있다. 여기서 내가 이걸 알아버렸어. 억압할 수 없다. 끝이 없다. 그럼 얘들아, 억압하면 끝이 있는 거잖아. 그 끝이 뭔 거야? 합의인 거야. 그치?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 억압을 하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정치는 억압되면 안 됩니다. 끝이라는 거, 합의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합의의 반대가 뭐예요? 어딨어? 반대. 반대를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마음껏 표현하는 게 아주 자유의 출처입니다. 라고 말하죠. but 세모. 그 다음을 강조하잖아.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자, 긍정적으로 진화하는 debate. 논쟁은, 토론은요, does not have to equal.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equal.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와? reduction. 감소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디 안에서의 감소죠? 반대의 감소. 반대의 감소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토론이 되고 있다는 게 반대가 줄어드는 걸 의미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가 계속 늘어나도 잘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반대 나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끝.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소재 맥락을 적었을 건데, 소재, 정치는 억압될 수 없다. 혹은 정치엔 끝이 없다. 이렇게 적었으면 되고요. 맥락은 in fact 다음을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합의는 억압과 함께 온다.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억압 없이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반대를 표현하는 건 좋은 것이다. 끝. 이 정도로 적었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보세요. 1번 줄 테니까. 얘들아, 근데 조금 유의할 게, 물론 이 얘기를 안 하고 풀었어도 상관없긴 한데, 지금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방어가 필요하다. 어디에 반대하는? 빈칸이라는 suggestion. 생각에 반대하는 방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빈칸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방어 필요해? 반대해야 된다. 즉, 빈칸은 중심령의 반대겠죠. 선지 중에 중심령의 반대를 찾는 거죠. 자, 그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 얘들아? 이거지?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억압하면 안 된다. 끝은 없는 것이다. 반대 좋은 것이다. 다 같은 말이고요. 억압하면 끝이 있다. 그게 합인 거지. 그치? 요 구조인 거지. 근데 중심 내용의 반대니까 우리는 이거 잡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정치적인 발전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Freedom of speech. 연설의 자유. 연설의 자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반대를 해도 괜찮은 거지. 이건 중심 내용이니까 X죠. 자, 2번.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disagreement는 정상적인 상태의 상황들이 아니다. 반대는 안 좋은 것이다. 그럼 이건 중심 내용의 반대니까 세모. 3번. 정치는 제한시키면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차이를 반대라고 바꿀 수도 있겠지. 반대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건 중심 내용과 똑같으니까 X. 4번. 자유는 달성될 수 있다. 오직 뭘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이거 해석해봐. 친구들이 이걸 인내심이라고 해석할 때 너희들은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즉 반대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랑 똑같죠? X. 자, 5번. 억압은 절대 좋은 도구가 아니다. 억압하면 안 된다. 중심 내용이죠. X. 사실 얘들아 이런 건 지문을 안 읽고 선지만 봐도 맞춰야 돼. 왜냐면 1번, 3번, 4번, 5번이 똑같은 말인 거 알지? 반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와 다른 것도 괜찮고 다 똑같은 말이고요. 2번만 다르면 안 되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그지? 자.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나 말고도 거의 다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나 때는 거의 이제 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이어가지고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고 아버지가 정한 가치관, 그 정한 규칙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은 절대 못했어. 절대. 억압되어 있었어. 항상 무섭고 짜증내고 혼내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어른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무조건 어른이 말하면 네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의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불만이었지. 항상 싫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게 좀 없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좀 극단적이야. 그게 많이 싫었나 봐. 그래가지고 나는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야. 무조건 다를 수 있지. 사람 다 다를 수 있지 않아? 사람 다 다르지 않아? 또 이게 너무 극단적이야. 그럼 기준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아내랑 그런 걸로 많이 싸워. 아내는 되게 선이 분명한 사람이야. 이런 건 오빠 안 되는 거야.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나는 근데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땐 밸런스가 좀 맞아. 엄마 아빠가 둘 다 빡세거나 둘 다 방종이면 좀 그런데 아들이 나 때문에 할 말도 좀 하게 되는데 엄마가 좀 잡아주고 그래서 둘이 같이 존재하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나는 나의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이면서 단점이야. 기준이 없는 게. 근데 나는 많이 배워. 그래서 아이가 반대를 잘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을 얻게 돼. 이거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 어제 이제 침대에 잘 때 누워서 나랑 아들이랑 아내랑 딸이 다 같이 자거든. 항상 침대에서 그 아들이 그걸 원해가지고 아들이랑 나랑 이렇게 완전히 껴 이렇게 자. 그럼 나는 막 계속 뽀뽀 계속하고 막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면 아들은 나한테 막 계속 아빠가 너무 좋아 막 하면서 계속 이러면서 자거든. 그냥 완전히 그냥 연체동물이야 둘이서. 그럼 이제 아내가 진짜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아빠를 저렇게 좋아해? 우리 너무 좋아하면서 막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야. 완전 사랑해 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말에 다 동의하지는 또 않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다크가 무슨 저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들한테 아들이 나한테 그랬어. 아빠는 할아버지랑 이렇게 안 했어? 그 내가 그 할아버지는 천안 사는데 천안 할아버지는 되게 엄했어. 그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그 포옹을 당하거나 손을 잡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아빠는 할아버지랑 한 번 대화도 안 하잖아 라고 말하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좀 다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빠가 그런 부분이 좀 상처였던 것 같아 라고 내가 어제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아빠가 달랐다면 할아버지 달랐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충격 먹었어. 43년 동안 무의식 중에 아빠 탓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였다 라고 난 평생 아빠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반대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대. 근데 아들이 근데 아빠가 달랐으면 할아버지 달랐을걸? 어쩌면 내가 애교를 부리고 할아버지한테 뭐 갔으면 애기가 그러는데 아무리 엄격해도 귀여울 거 아니야. 그럼 할아버지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원인일 거라고는 내가 100%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제 나 진짜 충격 먹었다니까. 그래서 다음에 추석 때 가면은 아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좀 약간 애교도 없고 좀 그랬죠? 라고 대화를 한번 터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이게 사람이 꽂히면 다른 관점이 안 보이나 봐. 근데 반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관점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어쨌든 한 문제 더 풉니다. 한 문제 더 풀고 어휘 시험 볼 건데, 자 92번 풀어볼게요. 92번. 시간은 3분. 자, 어휘 보면서 푸시고요. 소재랑 맥락을 적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 푸는 거 아니고. 자, 준비 시작.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5초 한번 적어보세요. 파악된 정도로.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다음 어휘 좀 먼저 펴봐. 어휘는 두세 개만 좀 설명을 할게.
맨 밑에 요거 intrigue 있죠. intrigue 별표 치고 그래서 저거랑 아예 똑같은 게 이거야. 너희 다 아는 거. interest. 완전 똑같아. 뜻 자체가. 일단 동사일 때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관심, 흥미. 이런 뜻이고요. 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라서 나는 책에 관심이 많아.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써야 되죠. 수동태로. I'm interested. 그치? 왜냐면 interest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내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책이 나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죠. 그리고 책이 주어면 어떻게 해야 되나? Book is interesting 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Intriguing, interesting이라는 뜻이고요. Intrigue, interested, 관심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아예 똑같아요. 좀 더 멋있는 말일 뿐입니다. 자, 넘겨서 자, 밑에서 두 번째 other than 명사, 별표. 자, 저건 조금 설명을 할게. other than A라고 해볼게. 명사가 A라고. 자, A랑은 다른 이런 뜻이야. 여기서 than은 뭐뭐보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뜻이 보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than은 그냥 비교 대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A보다 다른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A랑 비교했을 때 다른 거니까 A랑은 다른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A와는 다른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런 뜻이 있고 A와는 다른에서 어떤 뜻이 나왔냐면 이런 뜻이 있어. 이거 줘. except. 알지? 예를 들어서 except A. A를 제외하고 라고 말했을 때 A를 제외한다는 건 A랑은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왜란 뜻이 있어. 왜. except. 제외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애랑 도 가로치고 내가 도라고 적었잖아. A 왜 애라고 말할 때랑 A 왜 도라고 말할 때가 의미가 달라.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봐봐. 주어 동사 그다음에 other than A라고 했을 때 예문 내가 만들어 볼게. 봐봐. 자, 다빈치 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painted a lot of paintings. 다빈치는 많은 그림을 그렸다. Other than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제외하고 도라고 해석해야겠지. 모나리자를 제외하고도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모나리자를 그린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은 제외인데 포함한다는 뜻이야. 모나리자를 제외하고도 이걸 포함하고도 많은 다른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야. 자, 이번엔 내가 이거 만들어볼게. 다른 예문을. I don't like anyone. 난 아무도 안 좋아해. Other than you. 그럼 여기서는 너를 제외하고 도는 붙이면 안 돼. 너를 빼고 너 외에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포함시키면 안 돼. 너 외에 다 싫어. 너만 좋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애라고 해석할 때가 있고 왜 도라고 해석할 때가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규칙도 있어요. 사실 규칙 몰라도 그냥 해석하면 내용상 알게 되는데 요 도까지 붙일 때는 긍정문이야. 부정어가 없을 때야. 그리고 부정문에서는 도를 붙이면 안 돼. 왜 애로 해석하는 거야. 내가 아까 예문 든 거 상기시키면 알 거야. 예를 들어서 다빈치 painted a lot of paintings other than Mona Lisa 라고 할 때는 낫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뭐 왜 도라고 해석하는 거고 I don't like anyone. 난 다 싫어. 그럼 부정문이지. 그래서 뭐뭐 왜라고 해석했던 거야. 자, 근데 그거 몰라도 해석하면 대충 느낌 알게 됩니다. 이거 설명하고 싶었고 좀 어려울 때 알아야 돼요. 오케이. 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문을 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소재부터 읽어봅시다. 창의력은 대시 뒤에서 반응하면서 허용사절이 시작되죠. 아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형사절이네. 소유하고 있는 창의력은 needs to be cultivated. needs가 동사고 to 이하가 목적어입니다. to be cultivated. 경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경작된다는 게 지금 농업 얘기는 아니잖아. 딱 봐도 창의력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키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 developed.
키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throughout은 be cultivated에 반응하고요. 이거 배웠죠? throughout A 시작부터 A 끝까지. 아이들의 성장 시작부터 끝까지. 성장 내내 경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네요. suggest세요. suggest 나오면 주어가 아니라 목적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that, 이하를 강조하고 있네요. 읽어볼게요. 자, 창의력은 중요한데 overstructuring the child's environment. 얘들아, 이건 나도 뭔지 모르겠어. 처음 봐, 단어 자체를. overstructure. 그러니까 너무 많이 구조를 만드는 느낌이야. structure가 구조고 over는 많은 거잖아. 너무 구조를 잡아. 아이들의 환경을 너무 overstructure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limit, 제한시킵니다. 창의적인 학업적인 발전을 제한시킵니다. 확실한 건 창의력이 안 좋다는 걸 알겠어요. overstructure는 안 좋구나. 자, this세요.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이 this고요. 이것이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미안해.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지. C.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with 뭐와 함께 있어서 문제인 거죠. 많은 과학 instruction. instruction은 강의예요. 강의.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거. instruct 가르치다, 강의하다. 자, 많은 과학 강의에 있어서 정말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this가 그 다음 파란색이야. this셈. 앞문장의 내용이 this고요. 얘들아, exemplify는 어려워. 단어가. 어휘집에 적어놨어. 일단 앞에 한번 봐봐. 그냥 봐봐. 주어가 exemplify A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봐. 왜 어려운지. 주어가 A의 예시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 왜냐면 주어가 exemplify A면, 그러니까 주어의 예시가 A이다. 이러면 안 어려운데 주어가 A의 예시이다. 이런 뜻이어서 주어가 예시고요. A가 시사점이라는 뜻이야. 이게 조금 헷갈려. 네이티브들은 안 헷갈리겠지. 미국인들한테는 이 단어 자체 느낌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나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주어가 예시고 목적어는 시사점이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문장 보면 알겠지만 수동태야. 시사점이 앞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this 방금 전에 말한 게 예시고요. 그리고 by 뒤에가 어디까지야? by 뒤에가 예시인 거야. 예시의 빈칸을 뚫어놓은 거죠. 예시에다 빈칸 뚫은 거고요. 자, 앞에 this가 앞문장이 여기 앞문장이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앞문장이 시사점입니다. 자, 볼게요. loss 잃어버려. 오브의 목적어라고 적을게. 뭘 잃어버리는 거야? 갖고 있다가 인지적인 명사로 쓰였네. 흥미, intrigue. 그러니까 인지적인 어떤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안 좋은 거겠지? 창의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 자, 그게 없어지는 것은 시작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원인이 뭐냐면 왜 창의력이 없어지냐면 sole use, 유일한 사용법. 자, 하나만 사용하는 거야. 오브에다 목적어라고 적을게. 유일한 사용법. 뭐를 사용하는 거죠? play items, 장난감을 하나로만 사용하는 거죠. 자, with는 당연히 use에 반응하겠지? 뭘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미리 결정된 conclusions, 결론을 가지고서. 미리 결론을 결정해놨어. 이런 거지 뭐, 이런 장난감은. 그걸 가지고서 하나로만 사용하면 안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 좋아진다. 자, 두 번째, reinforced, maybe reinforced, 강화가 됩니다. 인지적인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 심해집니다. 뭐에 의해서? rote instruction. 이건 거의 써 있을 거야. 안 해도 돼. 거의 안 나옵니다. 반복 암기 학습이라는 뜻이에요. 반복 암기 강의. 학교에서 하는 암기 강의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됩니다. 끝. 그럼 뒤에는 예시 나오고 끝인 거야. 여기 빈칸한 예시. 이건 똑같이 시사점이랑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겠죠. 그러면 너희는 이제 소재랑 맥락을 적었잖아요. 아니라 소재 이렇게 적으면 돼. 창의력은 계속해서 경작될 필요가 있다. 소재. 맥락은 뭐냐면 overstructuring 하는 것은 안 좋다. 그게 뭔지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서 장난감을 하나로만 사용하고 단순 반복 암기하는 거. 그러면 안 좋다 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나는
여기 너무 구조하는 것은 안 좋다. 이 말이랑 뒤에 말은 똑같은 말인 거지. 그치? 같은 말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걸 바탕으로. 잘 봐야겠다. 지금 빈칸한 장난감이거든? 빈칸인 장난감. 빈칸인 거지? 빈칸인 장난감이 예시인 거야. 그치? 예시. 우리가 파악한 중심 내용. 자, 그러면 끝인 장난감.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서 한 가지로 쓰는 걸 끝이라고 표현하나? 그럼 일단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끝인가? input. 그러니까 장난감 자체가 인풋이야. 그 자체가 인풋인 장난감.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 하나로만 쓰는 거를 그 자체가 인풋이라고 할 수 있나? 일단 세고. 퍼즐. 얘들아, 퍼즐은 뭔지 알지?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즉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에 대한 글은 아닙니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쓰실 수 있죠. interest. 그래서 지금 장난감이 흥미인지 흥미가 아닌지도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자, 5번. 왜냐면은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서 하나로만 쓰는 거를 흥미가 있냐 흥미가 없냐의 차원으로 바꾸는 건 너무 오버하기 때문이죠. 자, alternative. 대안이 있냐 대안이 없냐도 아예 상관없죠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하나일 건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학생들이 내가 푸는 걸 보잖아. 봐봐. 3, 4, 5번은 관련이 없는 거라고 딱 느껴지고 1, 2번이 둘 다 세모가 됐을 때 1번을 여기 빈칸에 넣어봐. 끝. 그리고 해석해보는 거야. 그리고 인풋도 여기 넣어봐. 그리고 해석해봐. 그러면서 되게 감각에 집중해. 감각이 뭐야? 직관이야. 장난감인데 그 자체로 in and of themselves 그 자체로 끝인 장난감. 그치? 그 자체로 인풋인 장난감. 이거를 나의 감각이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라고 기울어지기를 기우제를 기는 것처럼 바라듯이 되게 소중하게 이거를 발음하면서 그 자체로 끝인 장난감. 그 자체로 약간 인풋인 장난감. 이걸 계속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읽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직관으로서 한 개를 만났잖아. 그럼 이제 직관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남기는 것까지는 그 감으로 하는 게 괜찮은데 남았을 때는 아까 내가 말했지? 선지는 질문이라고. 그 질문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거야. 그게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반대 개념을 불러오라고 했죠. 이건 뭐 어순이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끝인지 시작인지 인풋인지 아웃풋인지 라고 하자마자 얘들아 아웃풋이 뭐야? 결과물이죠. 그게 끝이지. 이 두 개가 지금 범주가 같은데 반대 방향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반대 개념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두 개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무슨 차이인지 몰랐는데 반대를 가져오면서 이 두 개가 같은 얘기인데 방향이 다르네. 범주가 같은데. 이건 끝이고 이건 시작이네. 끝이고 시작이야. 그럼 결국은 중심 내용이 뭐죠?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서 한 가지로만 쓰는 걸 그걸 끝이라고 봐야 될까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 당연히 끝이겠지. 시작은 아닐 거야. 시작이면 이제 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끝인 거야. 끝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장난감 그 자체로 끝인 거야. 더 이상은 없는 거지. 그럼 1번을 골라주셔야겠죠. 이러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자, 오케이. 얘들아. 어휘 시험을 좀 보고 휴식을 취할게요. 데이 4 복합 테스트 피세요. 자, 15분 줄 거고요. 자, 외운 걸 한번 정확하게 쏟아내 보세요. 자, 준비 시작.